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제 세 번째 과목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기준, 설비 기준 관련 법규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제 두 번째 과목에서 위험물의 지정 수량, 위험 등급 꼭 외우고 계셔야지 이제 이 세 번째 과목에 나오는 거 바로바로 내용 문제 풀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필수적으로 지정 수량은 다 알고선 들어가야겠죠. 그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걸 배우는 과목이냐, 앞에서는 뭐 배웠어요? 우리가 두 번째 과목에서는 어떤 위험물의 종류가 있냐, 그리고 각각 유별에 따른 공통적인 성질, 소화 방법, 위험성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이 세 번째 과목에서는 그런 위험물 제조하는 곳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저장소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판매 취급소라던가 주유 취급소라던가 이런 취급소가 있겠죠. 그런 곳, 위험물을 다루는 곳에 위치, 그런 곳은 어디다가 위치해야 되냐, 아니면 이런 건축물의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리고 일정한 설비가 갖추어지겠죠. 어떤 것을 제조한다 그럴 경우에 어떠한 설비는 기준을 갖춰야 되냐, 그런 것을 배우는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과목에서 가장 잘 보고 외워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준이라서 어디로부터 몇 미터, 어디로부터 얼마, 이런 수치가 많이 나와요. 수치. 시험 문제 상당 부분이 그냥 단순히 그걸 물어봐요. 이따 할 거지만 주거용이랑 안전거리는 몇 미터 이상 둬야 되냐, 그럼 답이 10미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위험물 시험에서는 참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과목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이 이 숫자, 그리고 이제 지정 수량에 따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정 수량에 대해서 한 배만 갖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설비를 이렇게 해도 되고, 많이 갖고 있다 할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더 확보해야 되고, 이러한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조건 지정 수량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 앞으로 이 제조소 등이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제조소 등. 그러면 이 제조소 등은 뭐냐?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위험물을 제조하는 제조소, 이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이 세 개를 합해서 그냥 줄여서 제조소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꼭 제조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소와 저장소와 취급소를 포함해서 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안전거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하는 곳, 거기에 안전거리. 한번 볼까요? 위험물 제조소 어디가 있을까요? 위험물 제조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위험물 제조소 1류부터 한번 6류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염소산 칼륨, 질산 칼륨, 황, 정린, 철분. 3류에서는 칼륨 있고 이나칼슘, 수소와 나트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료, 대표적으로 사료 뭐가 있어요? 휘발유, 등유, 경유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액체 위험성인 물질이 있고, 제5류에서는 질산, 메틸, 트리니트로,
톨루엔 이런 것들이 있고 제6류에서는 과염수산, 과산화수소, 질산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 제조하는 곳, 사료 위험을 제조하는 곳은 뭐 각 바닷가에 있는 정유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엄청 크게 있겠죠. 그 제조소는 안전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뭐냐면 건축물의 외벽 또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 수평거리.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제조소입니다. 이렇게 제조소. 그런데 이 넓은 땅에 딱 딸랑이 제조소 하나만 있을까요? 옆에 무슨 다른 뭐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제조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벽 또는 안 그러면 뭐 공작물 여기 이만큼 튀어나와 있대요. 뭐 이런 뭐 설비나 아니면 어떤 뭐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뭐래요?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상당한 공작물. 여기도 만약 건축물이 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건물 이 사이 거리 말하는 거겠죠. 얼마나 거리를 둬야 되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둬야 되죠? 이런 제조소 위험한 물질을 제조하는 곳이니까 혹시나 뭐 사고가 났다, 화재 사고가 났다, 안 그러면 뭐 폭발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뭐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뭐 사람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나오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거의 꼭 나옵니다. 이 건축물 뭐 꼭 건물로 봐도 되고 안 그러면 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무슨 송전탑이나 안 그러면 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이러한 시설, 건축물이 있으면 안전거리를 얼마 둬야 되냐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거의 꼭 나오니까 필수적으로 외워주셔야겠죠. 한번 볼게요. 제조소를 기준으로 해서 옆에 7000V 초과 35,000V 이하 뭐 큰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지나가겠죠. 큰 고압선 아니면 뭐 이렇게 탑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고압선 매달아 놓고 지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지나간다 할 경우에 몇 미터 이상? 3m. 고압인데 35,000V 초과할 경우에는 5m. 이 두 개는 외우셔야겠죠. 뭐 다 외워야 되긴 해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뭐 주거용,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 다 주거용이죠. 그럴 경우에는 10m. 가스 시설 뭐 고압 가스가 지나간다 아니면 가스관이 있다 할 경우에는 20m. 학교, 병원, 극장이라고 써놨는데 그냥 사람 많은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사람 많은 곳도 어디 있어요? 복지시설, 뭐 요양병원 이런 것들 다 안에 들어가죠. 한마디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설에는 몇 미터? 30m죠.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문화재,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가 근처에 있다 할 경우에는 50m를 뛰어야 되죠. 그래서 3, 5, 10, 20, 30, 50 이거 필수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뭐 보시면 어때요? 참고로 안전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뭐 길지는 않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얼마나 고압이에요. 많이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5m만 떨어져서 이렇게 여기 고압 그냥 5m만 뛰어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 바로 딱 10m만 뛰어서 제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뭐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그 위험한 시설이 들어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 안전거리가 상당히 짧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다음으로 제조소의 보유 공지입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시험 문제에 또 역시나 자주 나옵니다. 그럼 보유 공지는 뭘까요? 보유 공지. 이렇게 또 제조소가 있겠죠? 제조소 부지가 이렇게 있어요.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를 제조하는 곳이면 3m를 둬야 되고 10배 초과할 경우에는 5m를 둬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 제조소 건물 터가 있어요. 이럴 때 여기 안에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뭐 제조, 뭐 공장, 여기는 뭐 사무실, 여기는 뭐 식당, 여기는 뭐 창고 다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보유 공지를 몇 미터? 3m 또는 지정 수량에 따라서 5m를 두라는 소리입니다. 뭐예요? 이 터가 있으면 안전하게 이렇게 끝에 일정한 공간을 두라는 소리겠죠. 당연히 뭐예요? 위험하니까 공터를 많이 두면 그만큼 나중에 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정도 근처에 뭐 건물이 없으니까 좀 안전할 수가 있겠죠. 뭐 안전하진 않겠지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유 공지, 시험에서 보유 공지라고 나오면 지정 수량 10배 이하일 경우랑 10배 초과일 경우 딱 물어봐요. 역시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설명했듯이 뭐가 중요하죠? 이 수치가 중요하죠. 수치가. 그래서 3m, 5m 이거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제조소의 안전거리 보유 공지까지 해서 필기, 실기 통틀어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렵진 않죠? 이렇게 몇 개씩만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세 번째 과목에서 외워야 되는 수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다 어때요? 앞에서 두 번째 과목에 막 위험물 화학식 나오고 어떠한 특징이 있고 뭐 물론 그것도 외워야겠지만 약간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 세 번째 과목은 사실상 많이 그냥 단순 암기라고 하죠. 단순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과목은. 조금 보는 사람이랑 많이 보는 사람이랑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많이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딱 그 순간이 올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막 책 안 보고도 그래 그냥 문제 보면 이건 3m였지. 이건 5m였지. 그리고 뒤에 가서 앞에 가서 학교 병원 안전거리 30m였지. 가스시설 20m였지. 이렇게 자연적으로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책 안 보고도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정도로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험 문제는 제가 그냥 한 5초짜리 문제라고 해요. 5초짜리. 우리가 시험 볼 때 1시간 내에 어때요? 전부 다 답, 전부 다 이렇게 클릭하고선 넘겨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60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 문제에 무조건 1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런 문제, 실제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제조소의 안전거리, 뭐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주거용이랑 몇 미터인가? 그러면 이거 10m지. 왜 이게 10m가 되는지 막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외워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세 번째 과목에서는 좀 많이 나와요. 어때요? 그냥 외우고 있으면 바로 문제 보자마자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60문제 60분 안에 푸는 게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상 시험 보러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전부 다 60분까지도 안 가고 한 3, 40분 지나면 다 풉니다. 그런데 혹시나 다른 문제에서 막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부분은 꼭 다 외우고 간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내가 만약에 위험물 제조소를 차렸어요. 그럼 거기에 어떠한 표지, 게시판 설치해야겠죠. 뭐 위험하면 위험하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뭐 화기 주의, 뭐 화기 엄금, 뭐 물기 엄금, 이런 거. 그래서 일정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돼요. 근데 위험물 제조소일 경우에는 뭐라고 써야 된다고 나와 있죠? 그냥 말 그대로 위험물 제조소 라고 써야 됩니다. 그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조그맣게 이렇게 위험물 제조소, 정말 이 정도 글씨체로 회사에 딱 붙여놓으면 안 되겠죠? 사실상 제조소라고 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이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표지의 크기. 한 변은 0.3m 이상, 대략 0.3m면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아마 이 정도 대략 크기가 될 겁니다. 이 정도 이상이니까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겠죠. 여기다가 뭐라고 쓰라고 나와 있어요? 위험물 제조소. 뭐 좀 크긴 한데 대략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크기의 게시판을 만들라는 소리죠. 뭐 실제로 약 이 정도 크게 됩니다. 최소의 기준이 이 정도입니다. 표지의 색상은 어떻게 되냐면 백색 바탕, 보통 여기에 하얀색 판에다가 검은색 글씨로 이렇게 위험물 제조소라고 쓰겠죠. 여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게시판의 크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위험물에서 볼 거의 모든 대부분의 게시판의 크기는 이겁니다. 한 변이 0.3m 이상, 다른 한 변은 0.6m 이상. 그래서 여기서만 잘 외우면 뒤에 나가는 제조소 등 뭐라고 했다 그랬죠? 제조소랑 저장소, 취급소 다 동일합니다. 표지의 크기는. 그래서 우리가 제조소의 기준 잘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잘 보고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변 0.3m 이상, 다른 한 변 0.6m 이상 위험물 제조소라고 써라. 그런데 하얀색 판에 검은색 글씨로, 이 글씨 색깔 규정도 많이 나옵니다.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써라. 그리고 이것만 쓰고 많아요? 다른 것도 써야겠죠. 하나 더, 역시나 게시판의 크기는 동일하죠. 뭘 쓴대요?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써야겠죠. 그게 뭐라고 쓰죠? 위험물의 유별. 한번 보겠습니다. 최소 이 정도 되는 크기에 여기다 뭐 써야 돼요? 유별, 뭐 사료다. 사료의 품명 일석이조다. 저장 최대 수량. 여기 안에 우리가 뭐 10,000리터 저장한다. 지정 수량의 배수. 휘발유다. 휘발유인데 10,000리터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배수 50배가 있죠. 그리고 안전관리자. 여기 담당하는 사람 이름이 나다. 뭐 김위험이다. 뭐 이런 거 적어놓는 게시판을 말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지금 뭐 현장에 계시거나 안 그러면 이런 뭐 공장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이거 다 뭔지 아실 겁니다. 이런 거 딱 해서 칸 이렇게 해서 딱 붙어 있죠. 다 적혀져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 내용, 이게 왜 적냐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꼭 적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게시판 크기랑 내용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습니다. 이제 갈수록 계속 하나씩 나와요. 좀 크니까 줄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위험물 종류에 따라서 어떤 말을 써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 물질. 이게 뭐죠? 한마디로 무기 과산화물.
삼류 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 금수성이면 뭐예요? 물과 만나면 안 되는 물질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 주의사항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물기염금. 그리고 게시판 색상이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서 썼던 거랑 반대예요. 이거는 바탕색이 물. 우리 물하면 물을 굳이 색으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어떠한 색이 떠올라요? 물. 청색, 뭐 파란색 떠오르죠. 그래서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반대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2류 위험물. 2류 위험물인데 인화성 고체는 제외래요. 제2류 위험물에서 인화성 고체는 4류 인화성 액체의 성질과 비슷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뭐 있죠? 황화린, 정린, 황, 그리고 철, 마, 금이 있죠. 이거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 화학이 주입니다. 화기, 불을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색이 떠오르죠? 빨간색 떠오르죠. 그래서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류인데 인화성 고체, 그리고 3류 자연 발화성, 그리고 4류, 5류 다 가연물이죠. 가연물일 경우에 물론 이것도 가연물이지만 빠져있죠. 여기서 화기 엄금으로 적죠. 화기 엄금. 그리고 무슨 색? 화기는 무슨 색이라고 했죠? 역시 색은 같아요. 적색.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화기엄금이라고 쓰여진 게시판을 설치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뭐뭐 붙어 있어요? 위험물 제조소라고 알려져 있는 게시판 하나 붙어 있고, 방화에 필요한 사항 적혀 있는 거 적혀 있고, 주의사항 표시한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게시판 규정을 봤죠. 잘 보셔야 되고, 빠져있는 게 뭐예요? 빠진 게 인류의 무기과산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뭐 염소산 염류, 그리고 뭐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 그리고 제6류 위험물은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제조소의 건축물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조소 딱 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건축물이래. 위험물을 제조하는 뭐 건축물이 있겠죠. 그럼 이러한 위험물을 제조하는 제조 공장의 건축물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냐? 일반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건축물과는 좀 다르게 해야겠죠. 왜죠? 위험물을 제조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화재의 위험, 뭐 폭발의 위험을 항상 안고 가는 거니까 더 안전하게 지어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소일 경우에 지하층이 없도록 해야 된다. 지하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벽, 기둥, 바닥, 보, 석가래 및 계단 불연 재료로 한다. 불연 재료는 뭐예요? 불연 연소가 뭐 불가하다, 불이 잘 붙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재료. 그리고 이제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무슨 말이죠? 이 건축물이 있어요. 뭐 제조소 터가 있고 이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서 막 엄청 위험한 물질, 불 잘 나는 물질을 막 제조하는 뭐 공정이 있어요. 여기서 막 제조한다고 합시다. 이런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 이게 뭐죠? 개구부. 문, 열고 닫을 수 있는 문 또는 뭐 창문, 이런 것들 없는 그냥 통벽을 말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열릴 수 있는 문이 있다거나 안 그러면 창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쪽으로 뭐 불이 밖으로 뭐
퍼진다던가 안 그러면 위험물이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아예 계고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 내화 구조는 뭐죠? 내화 구조. 이거랑은 약간 다르죠. 이거는 연소가 안 되는 재료, 뭐 소방관들 옷 있죠. 불 잘 안 붙는 것들, 그런 것들 말하는 거고, 내화 구조는 뭐 화재에 좀 견딜 수 있는 구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약간 의미 차이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 무슨 소리냐? 만약에 이런 제조소가 있어요. 근데 딱 뭐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나서 안에서 폭발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밖에서 사람들이 작업할 수도 있겠죠. 사고 났어요. 근데 여기가 딱 뻥 터졌어요. 뭐 어떻게 돼요? 벽이 그대로 무너지겠죠. 그럼 사람이 다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만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콘크리트를 만들고 위에는 아주 그냥 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화재가 나와서 뻥 터지면 당연히 옆은 튼튼하니까 폭발이 어디로 되겠어요? 위로 나가겠죠. 위로 방출돼야지 사고의 위험성이 덜하겠죠. 만약에 근처에 작업자가 있다, 그럴 경우에 보고, 뭐 물론 화재가 나면 위험하겠지만 보고 피할 수도 있고, 당장 옆으로 이렇게 터지면 여기 옆에 다른 건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한다. 사고의 위험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죠. 그리고 출입구, 비상구, 뭐 건물 들어갔다가 나오고 해야 되겠죠. 이런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뭐 설치한다?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뭐 갑종 방화문이 뭐냐, 을종 방화문이 뭐냐, 이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갑종 방화문은 이 불이 났을 경우에 1시간 이상을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문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1시간 정도는 화재가 밖으로 뭐 이렇게 새어 나오지 않게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을종은 30분이 기준이죠. 뭔 차이냐면 이 문 다 이게 철로 만들어진 문인데 그 철의 두께에 따라서 두꺼우면 당연히 더 많이 버티겠죠. 이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는데 뭐 시험엔 나오진 않죠. 그냥 방화문 이렇게 알고 있어도 크게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의 유리는 어떤 걸로 할 거냐. 그래서 망임 유리로 한다. 이것도 그냥 여기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러한 뭐 위험한 시설에서 설치하는 유리는 어떤 유리를 해야 되냐 물어보면 그냥 다 망임 유리예요. 그래서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에는 뭐예요?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 최저부의 지뷰 설비를 할 것. 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다 보면 이 액체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떨어져 있는데 적당한 경사가 없으면 그냥 다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위험물들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화장실 어떻게 돼 있어요? 물 뿌리면 물이 계속 그대로 그냥 바닥에 고여 있나요? 보통 이렇게 여기 뭐 세면대가 있고 여기 무슨 이게 뭐 변기가 있다 하면 아래쪽에 배수구가 있죠. 어때요? 다 물들이 다 이쪽으로 빠지죠. 그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적당한 경사를 두고 그쪽에 지뷰 설비를 하면, 여기 지뷰 설비라고 합시다. 다 액체 위험물들이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이 제조소의 건축물 바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당한 경사를 둬야 돼요.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에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화장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뭐 가운데로 모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이렇게 볼록하게 해서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끝에다가 이렇게 지뷰 설비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요. 가운데가 높고 양쪽이 낮아갖고 이 끝에 홈을 파서 여기다가 지뷰 설비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 의미인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액체 위험물들 뭐 나올 수 있으니까 모으는 장치 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채광 설비와 조명 및 환기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광. 이러한 위험물의 제조소의 채광. 당연히 뭐 불 들어와야겠죠. 아니면 뭐 자연적으로 뭐 창문을 만들 수도 있겠고. 채광 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연 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할 것. 이런 건축물이 제조소 제조 시설이 있어요. 채광을 한다. 만약에 여기서만 작업을 해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쪽에다가 창문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서 최소로 할 것.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그러면 채광 설비 재료는 무슨 재료로 해야 된다? 불연 재료로 해야 된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조명 설비는 안에 당연히 전등 켜야 되죠. 밤 되면 어둡고 만약에 채광 설비를 최소로 하면 실내 어둡겠죠. 어두우면 당연히 안전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 조명 설비 할 때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만약에 이런 데 휘발유를 제조한다. 뭐 휘발유는 이런 데서 제조하지 않겠지만 증류탑에서 하겠죠. 뭐 가연성 가스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럴 때는 어떤 등을 한다? 방폭등. 방폭등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막 등이 있고 막 철에 이렇게 막 돼 있고 좀 안전하게 생긴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폭등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겠죠. 이런 등을 설치해야 되고, 전선은 내화 내열 전선, 불에 견딜 수 있고 열에 견딜 수 있는 전선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일반 전선이랑 좀 더 틀리고 좀 더 안전하고 이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전선 이런 걸 해야겠죠. 위험한 위험물들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그리고 전멸 스위치는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한다. 이건 무슨 내용이죠? 이 위험물 제조소고 여기가 문이에요. 보통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깥에 컨트롤 박스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온, 오프 누르는 버튼 같은 거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레버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겠고. 그래서 어때요? 출입구 바깥에 설치해야 되죠. 만약에 안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언제 그걸 막 또 끄고 나오겠어요. 일단 다 나오겠죠. 사람들이 나온 다음에 밖에서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겠죠. 보통 어디에 있냐면 이러한 출입구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가동을 해야 돼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 딱 와서 켜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제 끄겠죠. 보통 바깥 부분에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환기 설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기 설비가 양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